특히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받거나 자기도 모르게 안정적인 삶을 늘 추구했던 사람 사실은 지옥에 사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 여기 지구에 태어나면 안 돼요. 지구는 안정적인 곳이 아니에요.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잠깐 리뷰하고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이런 류의 책을 좀 그전에도 읽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책을 읽을 때 저는 그 작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편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넘어와 가지고 전자기기 판매 하는 회사인가 뭐 그런 데 들어갔다가 자기가 그 나름대로 마케팅 방법을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제 따로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마케팅하고 또 경영을 해서 회사를 굉장히 크게 키우고, 그리고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보통 일본에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일본 사람 중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미쯔비시 그 종합상사 만든 그분이 있고요. 혼다 창업한 그분 있고, 하여튼 몇 분 있어요.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서 엄청난 대기업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두 사람만 꼽으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대기업은 우리하고 잘 안 맞아. 뭐가 잘 안 맞고, 간다 마사노리하고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내 삶을 좀 효과적으로 살고 싶다, 이 책은 뻔한 스토리 있잖아.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들어온 이야기, 보통은 다 남들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좀 부러워할 만한 거, 사자가 들어간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잖아. 그렇지만 그런 꿈은 굉장히 빨리 깨지죠. 부모님도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애가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부모님도 금방 알게 되죠, 우리가 잘하면. 근데 그런 게 이제 뻔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뻔한 스토리 싱킹이라는 책을 고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정말 뻔한데 어려서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생으로 자라가지고 수능 대박이 나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또 뭐 의사나 판사나 이런 게 되면 와, 인생이 엄청 행복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서울대 나왔어. 그리고 자산이 한 몇 조쯤 돼. 한 2조, 3조쯤 돼. 그럼 엄청 똑똑한 데다 돈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행복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해. 실제 2년 전에 그분이 자살했잖아요. 우리나라 2번째 부자인데, 물론 그 속사정이야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봤을 때 이 세상은 자기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자살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좀 다른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 뻔한 스토리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기 고등학교 때 1등, 2등 했던 애들은 둘 다 서울대 갔거든. 근데 한 사람은 교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은행원 하다가 그 은행이 중간에 그 저기 금융위기 겪고 이러는 바람에 은행 딴 데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잘 소식이 안 전해져서.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이거는 다른 스토리예요.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그런 뻔한 스토리로는 여러분 삶을 결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퓨처 매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미래의 내 모습.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얼마 받고 그 다음에는 얼마 받고, 그래서 10년 뒤에는 내가 월급이 얼마쯤 될 거야.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죠. 매년 예를 들어서 5%씩 월급이 오른다. 3%씩 오른다.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미래를 예상할 수 있죠. 뻔하잖아, 요거는. 그러면은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나는 그게 좋아.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별로 그거 마음에 안 들걸? 나도 별로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은 여러분이 지금은 현실을 바탕으로 상상하지 말고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상상을 하고, 그러면 그 미래에서 그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나가 현재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좌뇌를 쓰면은 보통 계산을 하고 정확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좌뇌는. 근데 여기 중간에 그래프 나오잖아. 여기가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미래를 쉽게 상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뭐 몇 프로 오르고 2년 뒤에 몇 프로 올라서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게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불구불하다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는 보면 구불구불하지만 그래도 떨어지진 않지. 이것도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대부분 급여 생활자들은 떨어지는 거는 상상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심한 일이 아니어서는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불경기가 10년마다 찾아온다고 하는데 10년, 15년 주기로는 확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직장을 잃게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구불구불하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다시 또 팍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왼손으로 그린다는 거야. 마치 장난하듯이. 아니면은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 같은 거를 이 사람을 자꾸 끌고 와요. 그런 것처럼 동화에 나오는 스토리는 운해야, 운해. 내 머릿속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좌뇌고, 좌뇌가 하는 일은 현실적인 활동 영역. 요게 요 그래프의 요 상단, 좌측 상단에 있고 우측 하단에는 거의 꿈처럼 그려내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는 운해와 좌뇌, 상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 좌뇌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좌뇌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나는 내 몸이 편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요.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운해가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중간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타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나와요. 야, 내가 좀 편하게 일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마음도 더 쓰이고 이제 몸도 더 쓰이고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돼? 그거는 내 목표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실적인 생각이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망합니다. 뻔한 미래가 펼쳐지거나 그 뻔한 미래보다 더 못한 현실이 찾아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다행히 우리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내가 우리 독서 토론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5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점점 운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같은 경우에 환자들하고 대화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되게 운해를 많이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논리적으로 딱딱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치료가 되겠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대화 과정에서 환자가 이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빨리 낫게 해주려고 되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천장 보고 누워 있지만 이완이 된다고. 근데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치료를 잘 하나? 모르잖아, 환자들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금방 한 번만에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올 때마다 환자가 약간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수 있죠. 결과가 좋지 않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요새 보면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치료도 하면서 환자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많고, 또 우리 서비스팀 같은 경우에는 쌤이 여기 대표적이죠. 환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환자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약간 녹아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요 스토리 싱킹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기계발서 방식은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뻔한 이야기예요. 이건 완전 다릅니다. 동화처럼 일하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만화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간다 마사노리가 만화 같은 성공을 이뤘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만화 같은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뭐 특히 창업을 원한다. 안 그러면 내 일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책.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우선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 3번을 읽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 재밌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3페이지에 보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냥 뭐 결과를 너무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에선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생각보다 더 큰 결과를 달성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된다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어려웠군요. 네. 네, 미안합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어려웠다면 우리가 상상을 잘 안 해봤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일을 할 때 뻔한 스토리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 완전 접근법이 달라서 그래.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착착착착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그냥 팍 나오고 뜬금없는 그 10년 뒤에 내 모습이 나를 끌고 가는 스토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누구도 잘 생각하지 않죠. 저도 이거 받고 읽으면서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읽히긴 정말 잘 읽히는데 스토리들도 너무 와닿고 잘 읽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많이 어려워서 한 3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누구를 120%를 행복하게 하기 그치. 위해서 사냐고 했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저는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나라고 적었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저께 또 다시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는 이게 3번 읽었으니까 알겠는데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에 내가 이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뒤에 뭐 나의 미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미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생각을 해서 딱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끌어가면서 만들어야겠다. 상상을 좀 많이 해야겠다. 상상을 많이 하고 그 상상을 한 거를 좀 세심하게 이제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봐야겠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처럼 이제 뇌에서 인식을 하고 이제 지금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토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환자들을 엄청 저는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다 보면은 히스토리, 환자 히스토리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환자의 히스토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일하는 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이제 나는 오늘 몇 명 환자를 받았고 뭐 했고 이러면은 집에 가면은 나 오늘 진짜 바쁘기만 했네. 그 성취욕이 없고 딱 누웠을 때 그 환자는 뭐 아버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본인도 엄청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 오늘 조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관찰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 메이킹을 아까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굴곡선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플랜 B, 저는 이제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닥치면 뭐 그 당시에 내가 해결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이제 운동선수도 경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기 속에서도 지금 미래의 모습으로 가는 나를 상상하면서 이런 상황도 오고 저런 상황도 오고 위기가 있었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자. 네, 그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호기심을 좀 많이 갖고 모든 것에 이제 좀 관찰하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올해 들어서 이제 환자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하다 보니 그냥 환자의 뭐 그냥 뭐 엑스레이 분석 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뭐가 문제인지만 쓰다 보니까 뭔가 환자의 그 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히스토리로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이제 분석하듯이 써놓고 하고 이제 환자한테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히스토리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정리해보고 하니까 이제 환자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더 생각해보고 이제 또 왔을 때 또 뭐 했다라는 것도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고 하는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건 계속 해보려고 하고 이거 읽었을 때는 계속 이제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계속 해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방금 미래에 내가 이거 단기라고 했던 것도 전에 김요한 박사님이랑 이제 티타임 했었을 때도 미래에 너가 뭐가 되고 싶은지 계속 생각하면 미래에 너가 계속 이렇게 그게 이어진다? 미래랑 나랑 과거랑 이렇게 서로 이어진다라고 했던 그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계속 잔해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내가 뭐를 해야지 아니면 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요번에 표를 보면서 91페이지에 현재 시간 미래 이상적 미래 현상 유지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상상 속 스토리를 적는 영역 좌측 상단에는 현실적인 행동 시나리오를 적는 영역 이렇게 써 있는데 저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제 목표는 이제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살을 좀 빼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니까 이제 결혼식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몸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바프를 찍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써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거는 뭐 운동하는 거랑 이제 16시간 간헐적 단식 해보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제 내가 결혼식 끝나고 바프 찍은 내가 지금의 나를 이제 당겨오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일적으로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용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49페이지에 그 창의성은 규칙적으로 움직인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흐름 속에서 갑작스러운 번뜩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뜩임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갈등이 필요하다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누구든지 갈등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갈등이 이제 생겨야 편견이나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갈등이 훌륭한 창조성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이 갈등을 피하려고 말지 이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창조성으로 바꿀 생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이런 갈등이나 요런 게 생긴다면은 요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은 또 다른 스토리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상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책 읽고 나서 읽기는 다 읽었는데 약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잠시 덮어놨었다가 인스타를 보는데 인스타? 네, 인스타에 어떤 분이 스토리를 올렸는데 그 밑에
글이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계속 1등급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적어놓은 게 거의 스토리 싱킹이랑 비슷했거든요. 자기는 미래에 몇 점을 받을 거 이런 엄청 세세하게 적었대요. 근데 과거에 있던 그걸 이렇게 덮어놓고 미래에 봤는데 정말 그 단위까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따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책이랑 정말 비슷하다고 느껴서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뭐 원장님이 면접을 봤을 때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33페이지에 회사의 스토리가 없고 이제 각본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될 수 없어서 가능한 칼퇴해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 얘기를 듣는데 면접 볼 때 원장님이 그냥 1집 하면 뭔가 일하는 게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던 문장이어가지고 조금 와닿기도 했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뭔가 미래를 그릴 때 굴곡진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다들 그냥 직선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좀 많이 허덕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미래를 꿈꿀 때 그 갈등까지 생각하고 미래를 그리는 사람 잘 없긴 하니까 그래서 늘 그랬던 사람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그런 갈등 상황이 있고 그걸 해결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발전했었던 것 같아서 그걸 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를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스토리텔링 하고 보고 와 나는 진짜 상상력이 없다.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기억도 잘 나고 이게 바로 스토리구나를 깨달았는데, 저는 저희 일에서도 스토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환자분들이 자기 스토리를 잘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도 있으신 분 많거든요. 맞지.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희 매년 KPI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한 분들에게 질문지를 작성해달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할 때 불편하고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작성하게 하면은 그래도 좀 다가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직업을 물어보기도 이렇게 할 때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렇게 물어도 환자분이 전혀 꺼리낌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보는 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현장의 스토리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꾸준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58페이지에 보면 문제를 만들어냈던 사고 틀 안에 박혀있으면 시점 전환이 쉽지 않다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처럼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평생 해결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돌파구가 바로 스토리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는 되게 열심히 치료를 잘 해줬는데 증상이 안 나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도 이제 그게 계속 고민이 되면은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매니저님을 찾아가는데 매니저님이 참 그 돌파구를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님 돌파구를 딱 던져주면 머리를 땡 맞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치료를 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긴 해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틀 안에 박혀 있었구나,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구나를 너무 깨달은 적이 최근에 있어가지고 딱 이걸 읽으면서 나갔다. 약간 지옥에 사는 사람들처럼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해결책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좀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보고 딴 말이 생각났어요. 화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공 화건, 부자 화건, 요즘 이런 말을 쓰는 유의 화건. 뭐,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미래를 정해놓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가 어떤 성공 내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를 방점을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공 화건이라고 얘기도 하고,
부자 화근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한 얘기할 때는 부자 화근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 이루었던, 그러니까 성공했던 분들은 성공 화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걸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계획이 머리에서 짜르긴 짜는데 그냥 동화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요즘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줘요. 희한하게 누가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고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냥 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도와요. 플러스 기운도 있고 마이너스 기운도 있거든. 지금까지는 나는 좀 누군가 자꾸 나에게 자꾸 올라탔는 것 같아요. 자꾸 깔아 내려갔었는데 물귀신이 물귀신들이 많아. 뭐 이렇게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그런 돌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 뭐 얘기 돌아 얘기도 들리는 것도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무시하고 거리를 두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밖에서는 나하고 친한 척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다른 데서 들려. 그럼 그 사람 안 만나. 굳이 내가 에너지도 안 되지. 그런 사람들 시간을 써도 내가 먹고 싶은 술을 자더라고 먹는 것보다 내가 딴 데서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류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벗어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한테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표 설정이겠죠. 목표 설정하고 열심히 달리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을 거다. 막 늘뛸 거예요, 파도처럼. 그런데 내가 그걸 목표 설정을 제대로 했다면, 그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단 시간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성과 위주의 사람이거든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잘 설정하면 돈이든 나의 명예든 내가 하고 싶었던 자기 만족이든 뭐든 어떤 일이든 그렇게 설정하고 하면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책 읽으면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을 두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는 49페이지에 이런 그 창의력하고 또 관계되는 게 이제 통찰력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번뜩임에 의해서 나온다. 그럼 그 번뜩임은 어디에서 나오나? 갈등에서 나온다. 좋은 스토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뒤졌어요. 이런 거는 스토리가 안 되잖아. 뒤졌어요. 흑수저로 태어나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힘들게 죽었어요. 그것도 스토리가 안 되잖아. 어쨌든 반전이 있어야 된다. 태어난 거는 뭐 흑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중간에 분명히 갈등이 있어야 돼요. 금수저도 흑수저도 다 갈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갈등을 번뜩임으로 바꾸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58페이지에 지옥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다 지옥에 살았죠. 이 뻔한 스토리가 바로 지옥이야. 특히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받거나 자기도 모르게 안정적인 삶을 늘 추구했던 사람, 사실은 지옥에 사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 여기 지구에 태어나면 안 돼요. 지구는 안정적인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넘쳐나는 곳이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이 주변에 쫙 깔려 있잖아. 여기서 내가 안정적으로 산다고? 꿈이야, 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계속 목표를 바꿔 나가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이룰 건가,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환경을 당연히 계산해 넣고 그럴 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입니다.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착각입니다. 그거 주식, 부동산, 뭐 직장생활 뭐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팩트야, 팩트. 근데 팩트를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인데. 그리고 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처럼 문제를 반복하지 말고 그 문제하고 자기 자신하고를 분리하는 거 엄청 중요한 스토리고. 그래서 다시 그 49페이지로 돌아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 책을 고르는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뭘까요? 내가 방금 팩트 얘기했는데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은 팩트 속에 살지 않아요. 실제로는. 팩트보다는 스토리가 여러분들한테는 머릿속에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얼마 전에 나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팩트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토리가 다르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스토리랑 내 스토리가 달라.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갖고 앞집에서 담장너머로 밀가루를 빌려가지고 그걸로 수제비를 해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수제비를 엄청 싫어했어. 얼마 전까지도. 커서도 수제비를 엄청 싫어했어요. 한 30대까지는 수제비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늘 맨날 수제비 먹었던 기억만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난 수제비 안 먹는다고 커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나는 엄청 많이 그랬는 줄 알았는데 며칠 안 됐대. 맨날 수제비 먹은 줄 알았는데 난 맨날 수제비 먹어가지고 수제비 너무 싫다 이랬는데 그 뭐 그런 일이 몇 번 안 있었대. 며칠 안 먹었대. 그러니까 사람 기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팩트보다는 스토리를 기억한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그 각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스토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은 내 미래도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스토리 바꾸는 거는 조작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막 지질이 힘들었다 막 궁상맞은 얘기만 계속 하잖아. 그게 설사 팩트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별로 그렇게 밝게 안 바뀝니다. 지질이 궁상맞았던 얘기 그것도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요. 나는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비 오면은 그 수중 축구 했거든. 우리는 비 오면은 축구하는 게 더 재밌었어. 그러면은 비 오는 때 운동하는 것도 뭐 다 젖고 뭐 옷 다 베리고 하는데도 재밌었다고. 스토리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스토리 진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부자가 되느냐? 스토리가 풍부한 사람이, 좋은 스토리가 풍부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말년에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스토리로 먹고 살아요. 스토리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